제임스 웹이 우주로 올라가던 당시 굉장히 재밌는 질문을 하나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임스 웹이라면 UFO도 찍을 수 있냐는 질문이었죠. 지구에 찾아올 정도로 발전된 외계인이 있을까를 떠나서 애초에 지구 바깥 머나먼 우주만 보고 있는 제임스 웹으로 지구 대기권 근처를 날고 있을 UFO를 보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그 어떤 관측에서도 포착된 적 없는 진짜 UFO가 제임스 웹의 사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외계인이 타고 온 UFO는 아닙니다. 천문학자들이 제임스 웹으로 포착한 UFO는 울트라 레드 플래튼 오브젝트, 아주 시뻘건 평평한 천체죠.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외계인들의 미확인 비행물체 UFO 못지않게 이번 제임스 웹으로 발견한 찐 UFO는 어쩌면 훨씬 더 신기한 존재일 수 있으니까요. 우주먼지 엔터타임즈, 천문학자들이 제임스 웹으로 포착한 찐 UFO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지금의 우주를 채우고 있는 다양한 은하들, 대체 이 은하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선 머나먼 과거의 우주부터 지금까지의 은하들의 모습을 비교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억 년 전의 은하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지금의 은하들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봐야 하죠. 특히 초기 우주의 어린 은하들은 별의 재료가 될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은하가 나이를 먹으면서 그 먼지를 모아서 별을 만들었죠. 실제로 주변의 우주에서도 나이가 많고 덩치가 큰 은하들은 먼지가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은하 안의 먼지가 많을수록 관측은 더 어려워집니다. 먼지 구름 자체가 은하의 빛을 흡수하게 되고 더 파장이 긴 적외선 쪽에서 방출하죠. 그래서 아직 먼지가 개이지 않은 어리고 젊은 은하일수록 더 붉은 적외선 쪽으로 빛이 치우치는 소광을 겪게 됩니다.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허블 망원경으로도 관측하기 어렵죠. 허블은 끼케야 파장이 좀 더 긴 가시광이나 근자외선으로만 우주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적외선으로 우주를 보는 제임스 웹은 이 소광된 은하들도 찾을 수 있죠. 천문학자들은 이 먼지로 자욱한 초기 은하들의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서 제임스 웹의 니어캠으로 우주를 관측했습니다. 특히 앞서 허블로 관측했던 똑같은 하늘을 다시 한번 관측했죠. 제임스 웹으로 초기 우주의 일부를 훑어보는 시어스 관측 프로젝트입니다. 앞서 허블이 관측했던 캔들스 관측 서베이와 똑같은 영역을 다시 보고 있죠. 시어스는 일종의 더 깊은 버전의 허블 디필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첫 번째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죠. 제임스 웹은 북쪽 하늘, 큰 곰자리와 목동자리 사이 깜깜한 하늘을 쭉 훑어봤습니다. 이곳은 참고로 앞서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2004년에서 2005년까지 훑어봤던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제임스 웹은 이 작은 하늘 속에서 10만 개가 넘는 은하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시어스 관측으로 발견된 역대 가장 먼 은하 메이지 갤럭시가 있죠. 이 은하는 지금으로부터 134억 년 전 빅뱅 이후 우주의 나이가 겨우 3억 9천만 살이었을 때 존재한 우주 끝자락에 놓여있는데요. 제임스 웹이 깨트린 새로운 기록이기도 하죠. 참고로 메이지란 이름은 시어스 팀을 이끈 천문학자 스티븐 핑켈스테인의 딸의 이름인데요. 그는 딸의 9번째 생일을 기념해서 인류가 관측한 역사상 가장 먼 은하에게 딸의 이름을 새겨주었습니다. 천문학자는 아빠가 줄 수 있는 가장 멋진 선물이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나 먼 거리에 놓인 흐릿한 은하까지의 거리를 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은하 속의 스펙트럼에 분명한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은하의 빛은 팽창하는 시공간과 함께 그 파장이 더 길게 늘어나죠. 그런데 먼 은하의 빛이 우리에게 날아오는 동안 그 사이는 깨끗하게 뻥 뚫려 있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다양한 거리에 빛을 흡수하는 수소가스 구름들도 존재하죠. 그리고 먼 은하에서 출발한 빛이 도중에 가스 구름을 통과하게 되면 각각의 수소 원자는 은하의 빛 일부를 흡수하게 됩니다. 당연히 먼 거리에 떨어진 수소가스 구름 역시 우주 팽창과 함께 멀어지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거리에 놓인 가스 구름에 의한 흡수 흔적 역시 조금 더 긴 파장 쪽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지구 코앞에 놓인 가까운 가스 구름을 통과한다면 흡수선 스펙트럼의 파장은 거의 늘어나지 않겠죠. 반면 훨씬 먼 거리에 놓인 은하 바로 앞에 가스 구름을 통과한 흡수선이라면 더 긴 파장 쪽으로 치우쳐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와 머나먼 은하 사이 다양한 거리에 놓인 수소가스 구름을 통과하면서 은하의 스펙트럼 속 흡수선은 아주 다양한 파장에서 촘촘하게 찍히게 됩니다. 이렇게 촘촘하고 울퉁불퉁한 흡수선 스펙트럼의 모습은 마치 뾰족한 나무들로 가득한 숲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라이만 알파 포레스트, 라이만 알파 숲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라이먼 브레이크와 이 라이만 알파 포레스트를 활용한다면 더 확실하게 은하의 빛이 얼마나 늘어져 있는지 적색 편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천문학자들이 흐릿한 은하까지의 거리를 꽤 정확히 알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시어스 팀의 발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시어스의 이미지 속에서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죠. 분명 허블의 이미지에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자리에서 제임스 웹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가시광이나 근자외선으로 봤을 땐 아무것도 없던 하늘에서
제임스웹의 눈으로만 보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4.4 마이크로미터보다 파장이 더 긴 적외선에서만 무언가 아주 붉게 빛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번 데이터 속에서 허블 망원경의 눈으론 보이지 않았던 허블 다크 은하 26개를 골랐습니다. 이들 모두 지금으로부터 100억 년 전 우주의 나이가 한 10억에서 30억 년 정도 지났을 때 존재한 초기 은하들의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허블 다크 은하들 중에서 특히 12개가 흥미로운데요. 일단 그 모양을 보면 단순히 동그란 얼룩이 아닙니다. 또렷하게 옆으로 길게 이어진 평평한 원반의 모습을 하고 있죠. 아마 모두 옆으로 누운 방향으로 놓여있는 원반 은하일 겁니다. 100억 년 전의 초기 우주 때부터 이미 우주에는 납작하게 누워있는 원반 은하가 드물지 않게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특히 이상한 것은 은하가 빨개도 너무 심하게 빨갛다는 겁니다. 그것도 은하 통째로 말이죠. 보통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원반 은하들은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밝기와 색깔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부분 원반 은하 중심부에는 비교적 나이가 많고 붉은 노릇한 별들이 많이 있죠. 반면 은하 원반 외곽으로 갈수록 새롭게 탄생한 뜨겁고 어린 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반 파트는 중심부에 비해선 훨씬 푸른 빛을 띠고 있죠. 이처럼 대부분의 원반 은하들은 중심부에서 바깥으로 이어지는 색깔의 기울기, 컬러 그라디언트를 보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번에 발견된 12개의 빨간 허블 다크 은하들은 은하 중심부에서 외곽까지 색깔의 기울기를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은하 중심부이든 외곽이든 은하가 통째로 다 붉게 빛나고 있죠. 천문학자들은 이 은하들이 너무나 많은 먼지를 품고 있기 때문일 거라 추정합니다. 이제 막 탄생한 어린 은하이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별 탄생이 벌어지기 전이죠. 조만간 별이 될 재료인 먼지를 은하는 아직 한가득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하의 빛은 중심부이건 외곽이건 상관없이 모두 더 파장이 긴 붉은 적외선에서 빛나고 있죠. 실제로 비슷한 거리에 놓여있는 다른 은하들과 비교해보면 이들이 정말 얼마나 선명하게 붉게 보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이 12개 은하들은 대부분 원반이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원반 속 먼지에 의한 소각 역시 더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겠죠. 이렇게 100억 년 전의 우주에서 새롭게 발견된 너무나 빨간 은하들을 천문학자들은 아주 붉고 평평한 천체, 울트라레드 플래튼 오브젝트 UFO라고 부릅니다. 천문학자답지 않게 꽤 유쾌한 장명 센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누군가 제게 천문학자니까 UFO 얘기해주세요 라고 요청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우주 끝자락 이 붉고 희미한 천체의 놀라운 이야기를 해줘야겠습니다. 외계인, 미확인 비행물체, 이런 UFO보다 훨씬 천문학적으로 가치 있는 빅뱅 직후 초기 우주의 비밀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겠죠. 우주먼지 엔터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